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예상 인원을 훨씬 뛰어넘는 150만 명이 모인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보수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최 측 추산이 이제 150만 명이 나왔고요. 또 뭐 8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주최 측도 좀 뭐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주만 하더라도 한 3만 명, 그리고 사실은 뭐 일주일 내내 이걸 좀 집회를 해 왔거든요. 네. 그 동안은 뭐 이렇게까지 이제 대규모 참여가 없었는데 어제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치는 사실은 뭐 주최 측은 언제나 우리가 뭐 잘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좀 많이 참가한 거로 얘기를 네. 하는 거고, 경찰 추산이나 뭐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추산은 조금 더 이제 적게 보는 건데, 뭐 설령 이제 한 절반 정도 보더라도 네. 한 75만 뭐 80만 정도 나왔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일단 이제 봐야 되겠죠.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그 지난주 내내 네. 그 이번 그 토요일 집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동료가 이루어졌다. 그 전주와 다르게 그 전주까지는 집회 측 추산 3만 명, 경찰청 추산 5천 명 정도가 가장 많은 네.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사실은 계속 늘어난 숫자고요. 그런데 이번 주 기억하시겠지만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동료가 있었어요.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미 집회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10만 이상 모일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것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10만 명 정도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뭐랄까 정치권에서 동료가 있었다. 정치권 내부적으로. 또 지구당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원들 그렇다고 지구당 위원장이나 혹은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가라 마라 하는 그런 당의 어떤 지시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식이랄까요? 당원들이 참여하겠다. 온라인 당원들이 참여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일주일 내내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순수하게 수도권 일대나 혹은 서울의 이 지지자들이 참여했다면 이번에는 부산, 청주, 김해에서 아예 버스를 대절해서 예.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물론 어저께처럼 그렇게 실제로 많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료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모임의 형식 부분 말고 이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였던 어떤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조국 정국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에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도 좀 있었고, 네. 또 여권 내에서는 사실은 이거 조국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정권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상당히 좀 고조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력 투구하다시피 해서 지금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검찰을 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 보였는데, 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제 진보 진영 전체 위기감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예. 더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이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꼭 의도한 바는 아니나 예. 결과적으로 뭐 일종의 약간 총동원령 비슷하게 그 메시지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이 화답을 하는 형태로 네. 다 어저께 지금 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가 계속 좀 지속이 될까요? 이걸 좀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어저께의 그 집회의 인원이 굉장히 인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무되는 상황, 이것이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나 혹은 소위 진보 진영의 어떤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보면
이 150만 아니 심지어 250만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뭐랄까 고무돼 있는 격앙돼 있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럼으로써 다음 집회는 어떻게 하자, 다음 집회는 어떻게 하자 이것이 굉장히 상승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월 3일 자유한국당이 주도를 해서 대대적인 조국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또 에스컬레이트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모임 인원 못지않게 모이자라는 어떤 보수 우파 쪽의 어떤 분위기가 또 있어요. 네. 그럼 10월 3일 집회가 또 뭐 100만이 모였다, 150만이 모였다. 아마 이런 어떤 그 주최 측 어떤 계산이 나올 겁니다. 이 둘이 부딪히면서 가져갈 어떤 상승작용 이것이 굉장히 외부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검찰의 예. 시간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과연 정경심 교수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소환이 늦어질수록 아마도 이 모이는 어떤 횟수와 인원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시간과 또 거리의 시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거리에 군중들이 모이는 시간으로 이제 그 서초동에서 다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간극은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전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고 또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조국 장관까지 소환을 하는 어떤 과정, 그 과정 속에서의 군중 집회는 맞물리는 어떤 서로 간의 그런 요인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예. 이번 촛불 집회에서 그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문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논리를 끌고 가는 게 과연 이제 정부 여당에게 유리할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지도 굉장히 예. 중요한데 오히려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마치 지금 이런 주장을 들으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굉장히 좀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인물인 건 분명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을 뭐 수행하고 있는 그 당사자인 건 맞는데 예. 그렇다 그래서 뭐 조국 장관이 어떻게 잘못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뭐 잘못될 것처럼 또 문재인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것처럼 이렇게 곧바로 직결시키는 그 논리 전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전 그런 좀 생각을 갖고요. 네. 심지어 보니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공지영 작가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유시민 그 전 장관까지 나서서 보니까 뭐 좀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런데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보기에 너무 지나치다 또는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건 네. 뭐 일반 국민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좀 쿠데타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잉 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좀 발목을 잡히는 역할이 그게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한 대로 그 팩트가 그대로 나중에 밝혀져서 뭐 실제로 뭐 처벌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럼 법에서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랄지 그 가족 일부가 뭐 어찌 됐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를 해서 표현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앵커께서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의원들, 전현직 예. 의원들이 어저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그 직전에 금요일 정도까지의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집회 참석 고빈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조국 장관의 전화가 좀 모멘텀이 좀 됐어요. 상당히 민주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조국 장관을 옹이하는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사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느냐 네. 라는 어떤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10만 동료, 뭐 10만, 예. 10만이 모일 것이다가 거꾸로 10만이 꼭
모여야 한다는 그런 당내 그런 메시지로 읽혀지면서 의원들이 좀 고민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가게 되면 장점은 뭐냐하면 친문 지지자나 혹은 적극적인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눈도장을 찍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중도층이라든지 혹은 지역구의 어떤 민심에 반하는 결과가 낫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150만이 모였다, 주최 측에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당내에 휩쓴다면 실질적으로 지난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부터 온라인 당원들이 대거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지역 경선에서 온라인 당원들의 그런 영향력, 투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실제로 당원 명분은 없다. 누가 이 지역구에서 나에게 경선에 찍어줄 것인가, 온라인 당원 중에. 이것을 깜깜이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150만이 모였다. 온라인 당원들한테 내가 눈도장을 찍히면 안 된다. 도리어 더 충성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이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더 내선 안 된다. 더 일사분란하게 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내년 예. 총선까지 염두에 두는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어제 집회에서 또 맞은편에서도 이제 보수단체 맞불 집회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도로 하나를 두고 양측의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우려도 되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이게 좀 불행 중 다행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광장이 분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이 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집회를 갖고 예. 이제 장악기를 해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이 과거에는 광화문 광장을 뭐 거의 뭐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찌 됐건 서초동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맞불 집회라고 하면서 보수 단체 쪽의 집회가 왜 이렇게 규모가 적었냐, 이게 뭐 맞불 집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보수 단체 쪽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0월 3일 개천절을 지금 D-Day로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가서 또 이제 그 집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인데 동력을 지금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어찌됐건 3일날 개천절날 뭐 하여튼 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세과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약간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 분위기를 보면 거의 대선 투표 그 임박한 그런 그 선거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너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분열상이 너무 심하다,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안 가지고 이렇게까지 분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 예.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 나라가 그 운영이 되는 부분도 약간 걱정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뭐 앞서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검찰 압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에 나섰는데 먼저 청와대 입장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통령이 수사 중인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게 메시지를 보낸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 엄정한 어떤 수사를 하라 정도의 어떤 거리를 두거나 네. 혹은 청와대에서 이제 그 대변인의 어떤 공식적인 멘트는 언제나 이래왔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건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개입한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사실 그런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굉장히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인권을 거론하면서 이 개혁에 대해서 성찰을 하라라는 네. 어떤 겨냥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일단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국 장관의 수사가 굉장히 이 현 진영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이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높게 만드는 그 모멘텀, 그러니까 전화라는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그것을 사실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역시 아까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토요일 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집회를 독려하는 듯한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지금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의 어떤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 배경이 대통령이 직접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이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예. 사실 사법 적폐 청산 이 어저께 그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 단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사법적폐 청산 범국민시민연대입니다. 네. 그리고 피켓 내용을 보면 윤석열 아웃.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어떤 출범이라든지 또는 어저께 나온 분들의 그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부분에 가장 직접적인 기여를 한 분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특검에 들어가서 적폐의 상징이라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어냈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이끌어낸 바로 그 공로, 적폐 청산의 어떤 공로로서 검찰총장이 됐는데 도리어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가 어떤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됐다. 이것을 두고 토사구팽이 아니냐. 실제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서 이제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소멸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적인 어떤 구호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사실은 계속 있다는 거죠. 예.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한 줄짜리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공개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읽힐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저런 입장 이상의 입장을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길게 설명을 내놓으면 다양한 해석이 붙을 테고, 예. 자 그러면 이제까지 그랬듯이 오해가 더 커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제 말을 좀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처신에 요즘에 예.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도 거의 함구령을 내린 상태여서 사실은 바깥에 알려지는 내용도 지금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약간 좀 외통수가 좀 돼버린 그런 격인데,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임명 강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임명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을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갑자기 물립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 만약에 조 장관을 지금 상태에서 사퇴를 시키거나 하면 검찰개혁도 당장 또 이거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또 진보 진영에서 또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그래서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 임명하고 나서 처음 메시지를 내놨을 때만 하더라도 네. 상당히 좀 중립적이셨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그냥 수사 열심히 하면 예. 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하면 되고 이렇게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메시지는 보면 확실히 이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이게 딱 치우친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제 있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국면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메시지가 말씀드렸듯이. 바뀐 어떤 배경에 최근에 어떤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
좀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그런 비판 이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약간 불쾌했을 부분은 좀 있긴 있죠. 뭐냐면 본인이 그 뉴욕 그 유엔 총회에 예.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곧바로 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불쾌했을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냥 차라리 내가 있는 동안에 그런 거를 그냥 했더라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이랄까. 마치 이제 약간 좀 그 항명성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이제 비칠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메시지 자체는 좀 너무 강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국면을 넘기고 난 이후에 그럼 이제 이른바 출구 전략을 써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실지 예,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은 예. 그 대목.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건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양측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그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외통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검찰도 이제는 외통수가 돼버렸다.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예.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겨서 공소유지를 끝까지 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 그것밖에는 지금 답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씩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는 이미 기소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피의사실, 물론 피의사실 공표 이전에 뭐 언론사들의 어떤 취재에 의해서 적시된 부분이긴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무소 위조로 기소가 됐죠. 네. 그다음에 횡령 혐의가 있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사실은 형량이 큰 게 횡령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특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이면은 5년 이상. 이제 지금 횡령 혐의가 1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약에 판사가 그것을 기각을 했다. 거기서 오는 데미지가 1차적으로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조국 장관까지 연결을 할 거냐, 조국 장관을 기소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정들 고비마다 검찰은 심판대에 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의 데미지, 그래서 또 입는 어떤 그런 이 혼돈, 이런 고비마다의 이 혼돈을 이미 하고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집권 여당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겨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야말로 수사 결과를 내고 공소를 유지시키는 것. 그러니까 뭐 검찰만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어떤 명운과 검찰의 명운,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이제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이런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예, 조 장관 일가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이제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표도 문 대통령의 탄핵까지 좀 거론하고 나섰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예. 안 그래도 지금 전선을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이 조국 장관 이슈가 딱 불거지는 바람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상당히 불리하다가 어떻게 보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은 결과 당 지지율도 조금 오르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자 이러니까 더욱더 고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메시지를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더 공격하기가 좋아진 거죠. 공격할 거리가 더 생겨버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네. 이제까지는 조국 장관하고 주로 전선을 이제 쳤다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1대1 전면 대결 양상으로 이거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확산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 빌미를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게 제공해주고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 안 그래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뭔가 꼬투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보수 대통합 관련해서도 서로 지금 약간 경쟁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탄핵까지 거론한 거는 좀 무리한. 그렇죠. 아닌가요? 무리수죠. 무리수인지는 알지만 일단은 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야 더 강하게 보이고 더 강하게 보여야 본인들의 존재감이 더 이제 커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들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고요. 예. 문제는 이게 쉽게 이분들이 그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기조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더 상승 효과가 이제 계속 이제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론 분열 양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인 예. 거죠. 네. 지금 뭐 논란되고 있는 검사와의 통화 사실, 자택 압수수색했을 당시에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여야가 지금 뭐 공방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상황 뭐 이어지겠죠. 민주당은 지금 그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는가를 완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좀 뼈아팠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 의원들의 어떤 분위기가 그 조국 장관이 이 시인을 한 그 상황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국 장관 자체도 처음 답변과 그다음에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의 답변 네. 태도가 약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시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가 네. 부적절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태도가 변화했듯이 민주당 내 분위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계속 입장을 보여야 되고 또 네. 총선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어떤 그 핵심 고리가 주광덕 의원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또 검찰이 내통하고 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주광덕 의원과 또 이 조국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네. 어떤 연결 고리를 또 설로 유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방은 그러나 사실은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그런 그 공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을 문제 씨 삼고 있는 셈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달대로 일단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문제, 즉 장관의 직권남용이 어떻게 됐느냐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피의사실 공표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의 어떤 그 취지는 이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권 문제입니다. 무죄 네.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는 과정이 혹시나 그것이 언론에 공표됐을 때 이 피의자로 또는 피고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인권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취지인데 이번 사건은 사실 전화를 받았다.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검사가 전화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유출됐을 때 그것이 피의자라고 생각하는 정경심 교수의 인권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라도 지금 꼬투리를 하나 잡으려고 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이 이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뭔가 관련된 거가 좀 나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딱 걸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이제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네. 관련한 일이었다면 이건 지금 바로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일이니까 자유한국당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현행범을 잡았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화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거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더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심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뭐 탄핵 뭐 얘기도 나오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내통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예. 조금 전에 이제 탄핵이란 표현도 좀 과한 게 분명한데요. 내통이란 표현도 좀 상당히 좀 과하다. 그런 감을 좀 지울 수 없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은 이 이슈가 좀 빨리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물론 이제 공정하게 수사가 되리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또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도 너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